설악산 위에 64제곱킬로미터, 해발 2000m의 숨겨진 고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공위성을 비롯한 그 어떤 현대 관찰수단으로부터 그 출입구와 모습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 세월 동안 숨겨졌던 또 하나의 깊은 역사를 지닌 마법 세계가 베일을 벗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극소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땅, 율도. 대한민국 마법 세계의 이름입니다. 한국의 마법사들은 율도와 일반 사회를 오가며 아주 은밀하게 평범한 듯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죠. 율도는 83,000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 마법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율도는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깊은 숲 군락이 둘러싸고 그 바깥을 거칠고 험한 바위산이 둥지처럼 율도 땅을 감싸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거대한 안개 결계가 감싸안고 있죠. 맑은 날이면 결계의 표면에 신기루처럼 동해 바다가 비치며 높은 고원이 마치 망망대해의 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도라고 불리게 된 이름의 유래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마법사들이 율도를 방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마법사회 유일의 마법학교, 바로 율도원입니다. 율도원은 1453년 율도의 창립식이 세워진 세계 유일의 마법사관학교로서 지금까지 매년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훌륭한 교수진들이 미래의 마법사들이 되어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역사의 계보를 잇는 율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마법사 연맹에서 공인한 마법교육기관으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도가 외란, 일제강점기, 제1차 한반도 마법사 전쟁을 거치며 율도원은 3번의 파괴와 복원을 맞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귀중한 마법 사료와 정수들이 훼손되었죠. 그로 인해 마법 교육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핵심 자격인 정통성과 안전성 부족으로 인해 율도원은 국제적인 마법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세계 제1의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와 일버모니와 비교한다면 그 점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계 마법사회에서의 율도원의 이름은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율도원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5000년 마법의 정수를 계속해서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의 주변과 삶, 마음에 녹아들어 다시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도의 잊혀진 마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 마법학교를 지어볼 겁니다. 지금 화면은 실제 제가 게임과 영화처럼 만들고 있는 한국 마법 세계입니다. 저는 6개월간 한국의 역사와 해리포터 세계관을 통해 대한민국 마법의 모습을 역추적했습니다. 가장 개연성 있고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직접 이곳의 일원이 되어보고 함께 즐겨볼 겁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등장한 한국에 대한 기사. 이 흉흉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인가? 판독을 위해 한국 오라학자들이 파견되었다. 미국의 사건을 먼 한국 마법사들에게서 해결한다. 조금 굳이 쉽죠? 이거 중요한 힌트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사를 볼게요. 기사 속의 기운과 판독이란 단어에 집중해서 한국 마법사의 공식 설정을 추리해봤습니다. 한국의 마법사는 기운과 관련된 분야의 세계 최고의 마법사들이다. 한국엔 풍수지리, 사주팔자 같은 기운과 관련된 미신이 옛날부터 유명한 건 사실이다 보니 한국적 근거와 설정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근본틱한 조사를 해봅시다. 삼국시대, 조선시대 설화와 민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모티브를 찾습니다. 바로 홍길동전 속 이상국가 율도국. 홍길동이 결말에서 조선 땅을 떠나 정착하여 다스린 나라인 율도국이 현재는 오키나와로 추정된다는 가설 외에 그 정체는 완전히 미스터리하죠. 율도국이란 이름을 현대적인 감성에 맞춰 마법세계의 이름을 지어봅시다. 섬이라는 판타지 플러스 한국이 각 8도의 느낌으로 말이죠.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율도로 정해봅시다. 그런데 섬이라는 컨셉은 괜찮지만 해리포터 속 일본 마법학교의 설정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한번 비틀어 봅시다. 섬을 산. 판타지란 장르 덕분에 굳이 섬이 바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데다 아름다운 환경으로 한국의 산지가 거론된 적이 있는 만큼 이 점을 잘 이용해 봅시다. 산인데 섬인 이유는 신기루를 참고해 봅시다. 대기에 짙은 안개나 먼지가 끼면
빛의 굴절에 따라 생기는 신기루, 율도 주위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안개 결계가 있고, 결계가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면 동해 바다에 신기루가 맺히는데, 그러면 고원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처럼 보이더라 라는 설정을 창작해 볼 수 있겠죠. 이름도 원래 사용했던 한자인 밤율자에서 상서로운 구름 율자. 이제 지형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볼게요. 페루와 대마고원을 참고해서 실제 지형을 본다 보겠습니다. 지형의 종류는 평야, 숲, 바위산, 눈봉우리. 그 다음은 스케치 겸 지도 제작, 포토샵, 옛 두루마리 재질 세팅, 지형을 본다고 경계 바위산 표현. 율도 평야, 고대의 저주가 가득한 깊은 숲인 유랑리, 교내 수상 PD치가 열린 율도 호수, 크고 작은 여러 마을 그 중심의 율도, 율도의 중심에 한국 마법학교, 그리고 안개 결계 묘사, 까먹지 말고 그려 넣을게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마법학교의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조선시기 교육기관인 서원을 모티브로 율도의 아름다운 서원이라는 의미인 대한민국 마법학교의 이름은 율도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임 엔진의 시동을 켜고 지형을 생성, 크기는 서울시의 반 정도, 지형 텍스처 처리, 계절 변화가 가능하게 프로그래밍, 율도마을 임시지반 설치하고 그 위에 율도원 임시지반을 설치하겠습니다. 율도원의 지반을 하늘에서 보면 마치 달이 연상되는 지반으로, 왕실을 태양이라면 율도는 그 반대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율도원의 중심에 랜드마크로 9층 목탑을, 목탑 앞에는 신비한 마법 행사와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 말씀의 장소, 탑 내부엔 거대 미륵 보살상, 공중정원 느낌의 자연계단, 조명은 전기가 필요 없으니 무협지에서 나오는 야명주와 공중에 뜬 마법초롱, 옥탑층엔 일정 시간마다 수업 종료를 자동으로 알리는 율도 명종, 그 옆엔 가장 중요한 율도원의 심장인 도서관, 가구는 아직 못 넣었고요. 1층과 2층은 자유롭게 책 보고 공부하는 곳, 도서관의 지하, 금서구역은 허가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조금 서쪽으로 나가서 율도를 대표하는 마법의 나무, 율도 영매화 한 그룹, 입학 시즌에 맞춰 꽃비 내리게 하고, 영매화의 뒤로는 연회장, 학생들의 식사, 토론,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자유시간의 장소. 가구는 역시 아직 못 넣었고요. 영매화 앞쪽에 판석광장, 율도원 수업 중 명상학 수업 장소이면서 매년 2월 입학식과 기숙사 배정 의식 진행 장소. 이게 지금까지의 제작 현황입니다. 제 최종 목적은 조앤 롤링 작가님께 보내서 이 세계관이 정식 세계관이 될 수 있는지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율도원의 제작 진행 스토리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한국 마법사들의 지팡이가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올리벤더스 지팡이 가게의 간판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있어요. 기원전 382년부터 지팡이 제작을 해왔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지팡이를 언제부터 썼을까요? 서양의 문명은 기술과 과학을 중심으로, 동양의 문명은 신앙과 철학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서양의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수많은 주문들, 즉 마법 기술들을 보아왔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서양의 마법 지팡이로 주문들과 학문을 발전시켰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은 서양과는 다른 도구로 자신만의 분야를 발전시켜왔을 겁니다. 그중 한국은 마법이 띠는 기운 그 자체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지니게 되었죠.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동서양의 마법사회는 문화와 학문을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결과 두 사회는 공통된 마법의 근본 지식을 공유하되 서로 다른 마법의 특징을 각자 발전시켜 나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개성 있는 마법 지팡이, 그 첫 번째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먼저 한반도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좁은 지형상 다른 마법사회보다 역사적으로 민간인과 마법사들의 접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 속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세 가지 후보를 찾았습니다. 방울, 검, 그리고 거울. 이 세 도구는 한웅이 단군에게 건네준 세계의 신물, 천부인 또는 천부삼인으로도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고조선을 지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까지 그 계보가 잘 이어진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 조사의 끝에서 우리는 한국 마법사들이 사용한 마법도구의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열쇠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주술검인 사인 참사검, 줄여서 사인검입니다. 삿댐을 물리치는 호랑이의 기운이 서린 시간,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져 이름 붙여진 사인검은 조선 왕실에서 신하들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인검의 형태는 조선 건국 직후 갑작스럽게 유례 없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조선 직전의 고려시대에서마저 사인검의 유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사인검은 인간사회 바깥에서 유래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조선 왕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사인검을 모방하여 제작했다 라는 설득력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도 마법사의 지팡이 사인검의 모습을 직접 복원해 보겠습니다. 마법 사인검은 단검이자 날이 없는 가검이며 길이는 손잡이를 제외하고 옛 단위로 약 반척에서 한 척 반, 지금 길이로 최소 15cm에서 최대 45cm에 육박했습니다. 손잡이는 토종 한국나무 10종만을 사용해 제작하며 액세서리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지위와 소속,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전통적인 형태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연꽃잎을 형상화한 황동 코등이에 끼워진 견고한 나무 손잡이에 기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죽을 덧대는 형태입니다. 서양의 마법 지팡이와 동일한 점은 검날의 중심 속 검심의 한국 토종 마법 생물들의 신체 부위를 가공해 심어서 사인검이 주인의 의지에 따라 마법의 힘을 더욱더 잘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인검마다의 성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를 오랜 동서양 교류의 영향이라고 보는 마법학계의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인검은 자신의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영원히 기다립니다. 사인검이 검날은 한국 전통 마법만의 재련 방식으로 타조되어 녹이 슬더라도 새 주인의 기운을 머금게 되면 새 검처럼 녹이 사라지는 특징을 띱니다. 이로 인해 율도의 몇몇 마법사 가문에서는 사인검을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하죠. 또 하나, 사인검의 매력적인 전통은 옛 한국 마법사들은 사인검에 마법사로서의 자신을 상징하는 글귀를 직접 새겼습니다. 이는 마법사가 지닌 기운을 강화하는 효과를 준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인검을 진 한국 마법사로 살아가는 한 자신을 의미하는 글귀를 수없이 되새기며 마법사로서의 정신적 성장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법사 생도들의 성장을 돕는 뛰어난 도구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사인검을 가질 수 있다면 검날에 어떤 글귀를 넣어보고 싶은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5글자로 해봐요. 그러나 현재 율도에서 사인검을 사용하는 마법사는 이제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인검이 대한민국과 율도에서 사라지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율도 콘텐츠가 영화로 나오게 되면 꼭 다루게 될 이야기거든요.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1910년) 당시 일본 마법성은 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가 살아남고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For greater good. 그린델왈드의 마법사 우월주의. 당대 유럽 최강의 마법사였던 그린델왈드의 사상. 일본 마법성은 마법사 우월주의의 영감을 받아 섬을 넘어 마법세계 속 더 강한 영향력과 영토, 힘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중 이질적이고 독특한 마법의 기운을 풍기지만 민간인에게 희생적일 정도로 보호적이고 평화적인 길을 걷는 율도. 대한민국의 마법사에는 사상에 반대되는 세력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다. 당시 율도 마법사들은 암암리의 일반인, 즉 고매의 자식들인 웅자들을 지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일본 마법사군은 율도의 전력이 약해진 틈을 노려 별동대로 하여금 율도와 일본의 교류선을 납치했다. 율도의 교류선은 율도 북부의 율도 호수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해저 동굴을 통해 드나들었다. 이 해저 동굴은 율도에서 나는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면 해저 동굴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일본 마법사들은 호수 부두를 빠르게 점거하고 호수에 다량의 독을 부었다. 일본군 별동대는 율도로 잠입하여 당대의 율도 원장이자 마법사회의 수장이었던 김유승을 비롯한 율도를 방어하던 교수들, 즉 대다수의 저항하던 별감을 살해한다. 그리고 섬의 저주술로 율도원과 율도원 동쪽의 정원에서 시작해 대화재를 발생시킨다. 화재를 신호로 혼란을 틈타 일본 마법군 본대가 화력으로 고대 마법 결계를 부수고 들어와 묘시경, 율도를 무단 점령한다. 율도 마법사들의 강력한 동맹관계였던 도깨비들 또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었다. 일본 마법군에 의해 자신들의 마법체계의 원천인 율도의 숲이 불타고 물이 독으로 오염되면서 자신만의 마법체계를 통한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도깨비들은 파괴와 학살을 피해 마녀림 중심부에 숨어들었다. 일본 마법군은 율도의 정기를 제거한다는 이름 아래 율도 마법사들의 모든 사인검과 도구들을 빼앗아 부수었다. 부수지 않은 이들은 기운을 감지한 기구를 사용해 율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추적해 율도의 해저 대감옥이자 그승대의 둥지인 서천동에 투옥시켰다. 이 중 대다수의 사인검을 지키고자 한 지팡이 제작자들이 서천동에 투옥되어 생을 마감했다. 모든 사인검을 파괴한 일본 마법사들은 율도원을 폐쇄하고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존되고 있던 고조선의 마지막 고대 마법 사료들과 50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신단수가 한줌일체로 사라지고 만다. 율도 마법사 중 일부는 침략 당시 일본 마법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 지금의 부산, 서울, 전주, 대전으로 흩어졌다. 일본 마법군들은 도망친 이들을 쫓아 조선 팔도를 뒤졌지만 도망친 율도 마법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법과 인지방의 결계를 세워
일본군과 일반인에게서 자신을 숨겨줄 골목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지금의 각 도시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그림자 마을, 부산 광복동에 위치한 해영동, 서울 밤섬에 위치한 강영동, 전주 풍남동에 위치한 산영동,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전영동의 시초이다. 마법의 기운이 결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그림자 마을의 은두 마법사들 또한 자신의 마법 도구 및 사인검을 스스로 부수어 조각낸다. 만일 사인검의 기운이 감지되었을 경우 자신들이 숨은 골목이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역 웅자들은 순사로 변장한 일본 마법사들에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마을의 마법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율도의 독립을 도모한다. 율도에서 도망치지 못한 마법사들과 학생들은 은밀하게 율도의 서북쪽 마녀림으로 피신해 도깨비들의 도움을 받아 독립군을 결성하고 반격을 계획했다. 마녀림은 안개와 미지의 주술에 휩싸여 율도의 마법사들에게도 위험한 곳이었지만 마녀림은 불에 타지 않는 신비한 숲이며 한반도의 기운을 품지 않은 존재들을 홀리고 기운을 빨아들여 피폐하게 만드는 등 일본 마법군에게 더욱 위협적인 대항수단이자 살아있는 요새였다. 율도의 마법 독립군은 그림자 마을의 마법사들에게 서방의 마법 지팡이를 조달받아 무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마법과 서양의 지팡이는 기운이 달라 융합을 이룰 수 없는 조합이었다. 이에 율도 독립군은 마녀림에서 제사를 올린 뒤 서양의 지팡이 내부의 재료와 마녀림의 나무와 뿌리를 합쳐 한국의 마법을 담을 수 있는 서양 형태의 임시 지팡이를 만들어 싸운다. 이것이 현재 율도원에서 사용되는 현대 마법 사인검의 모태이다. 그림자 마을에서는 서울의 중령동에 임시 마법정들을 설치하고 외부 마법세계와의 교류를 진행했다. 세계마법사 연맹의 특사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마법세계의 부당한 강제 점령과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 끝에 미국, 영국, 터키, 티베트, 우크라이나 등 마법 연맹 국가에게서 병력과 외교적 관계를 지원받고 침략을 반대하는 일본 분파에게서 서방의 기술 및 식량을 지원받았다. 그 대가로 특사단을 파견해 한국이 지닌 마법 지식을 교류국의 사건 해결 및 기술적 지원을 도왔다. 대표적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1편 속 미국의 옵스큐러스 사건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에 어느 깊은 밤 이인시 율도 독립군은 긴 시간 끝에 힘을 회복한 도깨비들과 영물들의 도움으로 기습적 율도 탈환전을 진행해 대승리를 거둔다. 율도 독립군은 일본 마법군을 전원 무력화한 후 침략을 주도한 일본 마법 세력을 국제마법사연맹의 국제마법재판에 회부한다. 머지않아 그린델왈드가 덤블도어에 의해 패배하여 누멘가드에 수감됨에 따라 일본 마법성의 전범 주도 세력 또한 정치적 힘을 잃고 일본 마법성의 내부 형법에 따라 숙청되었다. 율도 마법세계의 자주독립이었다. 현재는 80년대에 이르러서 다시 율도와 일본 간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또 환장할 만한 떡밥들, 이야기들을 풀었죠. 해외와 교류할 수 있었던 통로인 율도오스 아래 해수동물, 일본 최악의 주술 료맨스쿠나, 도깨비들의 마법체계, 마녀림, 그리고 그림자 마을. 앞으로 지팡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 그림자 마을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 차례대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사인검이 사라지게 된 이유, 그리고 현대 마법 사인검의 모습의 힌트를 마법세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 마법 사인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율도의 일원이 되고 싶은 모든 분들, 율도의 제작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저와 매일 제작 미팅하고 소통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해리포터 마법세계의 드래곤을 만들어 봅시다. 해리포터 브리잔을 보면 트리 위저드라는 대회에서 드래곤과 싸우는 대결 장면이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Fireball. The Chinese Fireball. Chinese Fireball. 중국 불가 아닙니다. 중국의 용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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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지없이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빨리 들어가 봅시다.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먼저 뉴트 스캐맨더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유명한 마법동물 전문가입니다. 뉴트가 쓴 대표적인 마법동물 교과서인 신비한 동물사전이 영화에 등장하죠. 그런데 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사전에 청룡이 왜 실리지 않았을까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은둔자적 성향을 띠는 뉴트 스캐맨더가 전쟁 지역인 당시 한반도 만주 지역을 다니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설마 한반도 지역을 다녀갔다고 하더라도 일제 침략 당시 자연의 기운이 오염되어서 한반도 지역의 영물들은 모습을 감추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뉴트에게는 발견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개연성이 추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도의 자연이 오염되어 힘을 잃은 1910년 마법 강점기 이후 88년이 지난 1998년 9월 3일 자취를 호련히 감추었던 대한민국의 용종은
세계 마법 생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생존이 확인됩니다. 이 날짜는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실제로 국제생물학계에 한국 호랑이의 최초 생존이 확인된 날이 1998년 9월 3일입니다. 이것을 율도 세계관에서 한국 드래곤의 생존을 확인한 날과 똑같이 대칭을 시켜버린다면 굉장히 의미있고 재밌는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종을 신비한 동물사전식으로 학명, 이름을 지어볼게요. 서양의 드래곤과 가장 큰 차이점인 날개 없이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본다. 역천, 하늘을 기어오르는 자, Korean Peninsula Skycrawler. 쉽게는 코리안 스카이크롤러로 부르면 좋겠네요. 서양의 드래곤과 비교해 날개가 없어 왜소해 보이는 대신 현존하는 용 중 가장 높은 지능과 더불어 이성적 판단력, 그리고 도덕성을 지니도록 밸런스를 맞춰봅시다. 다소 폭력적인 타 드래곤종과 달리 호기심이 많고 다소 중립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마법사들과 소통한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는 한반도 마법사의 몸에서 이질적으로 풍겨져 나오는 기운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설정이 추가되면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마치 동물들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경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마법사와 기운에 대한 내용은 영상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잠시 헷갈리는 설정을 조금 바로잡고 가볼게요. 한국의 전통 영물인 깡처리와 용은 성호사설, 학산한원, 지봉유설과 같은 옛 문헌에서 묘사되는 외형이 용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용이 새끼를 지칭한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민담에서는 이 무기를 흔히 커다란 구렁이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웅자들이 용, 스카이크롤러의 새끼를 목격한 것으로 그 뒤로 외형이 흡사한 거대한 뱀을 보게 되면 이무기라는 호칭으로 동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새끼 스카이크롤러는 성체가 되어 다리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뱀처럼 기며 3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첫 탈피를 하고 나면 마법의 힘이 몸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 뿔이 자라고 체내에서 여의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탈피에서는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관록을 얻어 수염이 자라고 세 번째 탈피에서는 조그맣게 붙어있던 다리가 완전히 자라 사적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하늘을 오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용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여의주. 여의주는 조개류를 제외한 생물 중 한국 용종에게서 생성되는 유일한 진주입니다. 용이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자신의 전기로 정화한 일종의 이물질이죠. 이 마법의 이물질을 뭉쳐 용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데 재활용한 것이 바로 여의주다 라는 설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이 바로 기운을 다스리는 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지성이 높은 지적 종족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여의주는 마법을 머금는 통제 가능한 체내 결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섭취한 이물질 속 기운에 따라 여의주의 색깔이나 용이 비늘색이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불과 흙의 기운이 강한 백두산과 만주 인근에 서식한 용이 여의주는 검거나 붉고, 율도와 태백산 인근에서 서식한 용은 동해 바다와 만요림의 기운을 받아 푸르거나 희다라는 설정을 만들면 앞으로 표현될 율도 세계관에서의 스카이크롤러의 표현이 개연성 있게 다양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율도의 마법도서관에서 문무대왕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 681년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하여 호랑이의 자식인 마호자로서 한반도 최고의 마호자 해마루 단골레에 추대된다. 문무대왕은 추대된 직후인 5월 서라벌의 북쪽 구라와 지금의 울산 바닷가의 바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바위는 승천하던 용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던 용추함이었다. 용추함에서 제를 지낸 문무왕은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며 말했다. 이 노인의 기운을 취하시어 다시 한번 하늘로 승천하소서. 과연 용추함 아래 바닷속엔 깨진 여의주를 문 이무기가 살고 있었고 이무기와 문무왕은 하나의 약속 아래 2달에 걸쳐 문무왕의 기운을 통해 깨진 여의주의 조각을 메웠다. 그리고 2달이 지난 7월 1일 문무왕은 숨을 거둔다. 문무왕과 이무기가 나눈 약속은 문무왕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영혼인 혼과 기운인 백을 취해 함께 동해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문무대왕의 장례는 이무기를 만났던 용추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용추함이 지금의 문무대왕릉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 에버랜드 다들 가보셨죠? 에버랜드엔 호랑이인 태범이 무궁이가 있죠. 율도엔 오늘 영상에 나온 코리안 스카이크롤러 문무가 있답니다. 문무는 대한민국 마법정부에서 집중관리 중인 천연기념물 코드명 무두리 1-002번이자 만년이만 비밀스런 동굴에 산다고 하는 청룡가족의 어머니랍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드래곤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을 만나거나 용이 비늘을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지팡이를 만들어도 좋고 자신을 지켜줄 부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뒤에 나올 쿠키 영상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해리포터 속에는 위즐리, 블랙, 포터, 말포이 같은 매력적인 순혈 가문이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마법 세계엔 특별한 가문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엔 한국의 특별한 마법사 가문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대한민국의 마법사 혈통은 서양과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은 마법사의 혈통과 재능 그리고 가능성을 타고납니다. 단 마법의 발현이 약해 마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웅자와 마법이 발현되어 마법 사용이 자유로운 마호자, 이 두 민족이 한민족을 이루며 율도에서는 한민족을 무당의 민족이라는 뜻의 단골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마법의 힘을 강하게 발현한 마호자들만이 율도의 사회와 율도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자 책임을 얻게 됩니다. 체계적인 마법 교육으로 마법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웅자와 한반도를 지켜내야 하는 책임을 말이죠. 어떤 의미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마법사 인구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근거가 부족해서 세계 마법학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요. 한민족 모두에게 마법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주변 사람이 그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꿈을 꾸고 맞춰버리는 예지력이자 태몽. 국민 전체가 태몽을 꾸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어떤가요? 교묘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며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태몽 같은 작은 삶의 마법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율도 세계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겐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자격과 힘이 있다. 율도라는 한국의 해리포터 세계관을 생각할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실존하는 한국이 지닌 기적의 마법이 대한민국의 마법 세계를 그리고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그렇다면 한국 마법 세계에는 순혈 마법사 가문이란 게 있을까요? 순혈을 나누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마법 세계에는 유공 가문이라는 특별한 가문이 존재합니다. 유공 가문은 과거 마법 제국 강점기 한반도 마법사 전쟁 때 마호자들의 터전인 그림자 마을을 위협과 학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대한민국 마법정부가 수여한 명예로운 훈장이자 기록입니다. 해리포터의 순혈 가문과 유공 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율도에서 백의 호자라고 불리우는 정신적 가치 때문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것은 단골레로서의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자 명예이며 모든 단골레에게 내재된 힘이자 정신이라는 고결한 가치관 아래 유공 가문은 권력과 우대 없이 모든 마호자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으며 사랑받는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문이 율도의 유공 가문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몇 시간 넘게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성씨가 아닌 더없이 익숙했던 웅자들의 가문 속에 마법사, 즉 마호자들은 섞여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전주 산영동의 수호자 유공 가문 중 하나, 바로 진양강씨로도 불리우는 시조 고구려 강희식 장군의 진주강씨가 바로 첫 번째 유공 가문입니다. 살수대첩의 주역인 을지문덕 장군님이 강희식 장군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강희식 장군님은 신묘했던 사람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문제의 30만 대군을 격파했던 또 하나의 명장으로 역사에 남았죠. 그리고 현재 진주강씨 은절공파의 28번째 자손이 율도원에서 멋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문이 율도 세계관의 유공 가문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의 가문이 유공 가문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율도의 유공 가문으로 자신의 가문을 어필하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천하제일 가문 공모전 카페에 가입하시고 왼쪽 하단의 공모전 카테고리에 있는 유공 가문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내 가문을 소개하고 내 가문에 얽힌 여러 옛 이야기들과 내 가문이 율도의 유공 가문이 된다면 어떠한 성향과 특징, 강점과 약점을 지닌 가문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외의 추가적인 이미지, 영상,
그림 또한 자유롭게 첨부 가능합니다. 공모기간은 영상 업로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넉넉하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율도 세계관의 제작에 있어 여러분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세계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1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트리밍 일정과 변동사항은 추후에 커뮤니티로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제일 가문 공모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해리포터 세계관을 영화와 게임으로 만들어 롤링 작가님께 보낼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말이죠. 태극기. 일제강점기 주권을 빼앗긴 조선이 자주적인 나라로서 인정받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마법사회 또한 밀접한 역사의 영향을 받아 일본 마법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마법사는 자주적인 마법 민족임을 알리기 위한 국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마법 세계의 국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찾아야 해요. 정말 한국적이면서 친근하면서도 해리포터 세계관의 틀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해본 결과 3가지 재료를 찾았어요. 이전 영상에서 나온 신비한 동물 사전 1편 속 신문 기사에 쓰여있던 한국 마법사에 대한 묘사. 한국 마법사는 기운을 다루는 마법사다. 두 번째는 기운이란 힌트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기운에 관한 한국의 전통 문화, 오행. 세 번째는 별자리였어요. 삼국시대부터 하늘의 계시나 기운을 받는 제사라던가 고대의 별자리를 관측했던 첨성대 같은 별자리, 하늘의 기운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별자리나 하늘의 기운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뭔지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윷놀이였어요. 우리나라 다수의 고인돌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새겨진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윷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윷판이 별자리와 무슨 상관이냐? 윷판 모양의 원형은 바로 북두칠성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모습을 본따 만든 거라고 해요. 윷은 하늘의 계시, 말들은 인간을 상징해 윷놀이라는 게임이자 점술로서 한 해의 농사와 사람들의 삶을 알고자 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윷놀이 진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걸 알고 나서는 한번 윷놀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할 친구가 없네요. 대신 이 3가지 요소만 가지고 한국 해리포터 세계관의 국기를 만들어 봅시다. 국기를 만들면 뭐하냐? 만약에 한국 마법 세계의 국기를 만들게 되면 그 뒤로 한국 마법정부의 로고, 마법학교의 로고 등 더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먼저 검은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바깥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사회이자 마법 사회로서 한국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오행의 기운을 상징하는 오태극 문양을 올려줍니다. 태극기 중앙 태극 문양의 흐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위로 윷판에서 디자인을 차용해 북두칠성의 4가지 모습을 별자리처럼 박아줄 겁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없으니 손수 점도 받고 선도 이어줍니다. 단 동서남북 방위마다 7개의 별이 아닌 6개의 별로 둘게요. 그 이유는 중앙에 있는 오태극과의 조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중앙의 오태극을 오태극성이라고 하는 별이라고 치고 북두칠성의 4가지 모습 중 중심축이 되는 별로 겹치게 디자인해 줬어요. 이러면 마법의 기운을 다루는 마법사라는 한국 해리포터 마법사의 설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마법세계의 국기가 완성이 됐네요. 대한민국 마법세계 국기의 이름은 북성방극기입니다. 어머, 잘 지었당. 이렇듯 오늘도 지나치기 쉬운 한 가지 상상과 생각만으로도 멋진 세계관의 한 축을 또 만들어냈네요. 우리의 쓸데없는 망상과 상상은 쓸모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쓰여질 곳을 평생 찾아 헤맸던 것뿐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 하나하나는 수많은 가능성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상과 감정, 생각들을 믿어주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하나하나 속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내일과 더 밝은 상상을 그린 날들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